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입시 준비부터 대학 진학까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쪽 다 심도 난청 진단을 받았고 26개월 오른쪽 인공아웃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합학교를 졸업했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교사를 꿈꿔왔기 때문에 교육대학교를 수시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합격한 후 왼쪽 귀를 마저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재학 중입니다. 그럼 제가 대학 입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올해 서울교대 입시 요강인데요. 이렇게 장애인 전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도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시 요강을 살펴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장애인 전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학교 선생님들은 일반 전형을 더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전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장애인 전형에 대해서 숙지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성적과 비교과가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기록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비롯해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이것저것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등학교 축제 사회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이 사진들처럼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물론 실패도 했었지만 저는 제가 청각장애인이어서 잘 못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장애를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생명과학 시간에 자유주제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때 저는 인공아웃과 보청기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제 장애를 반 친구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장애인들은 못하는 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기부에 적힌 내용들인데요. 진로 시간에 청각장애에 대해 발표한 것들이나 장애를 장점으로 승화하려고 한 부분에서 좋게 적힌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장애를 생기부에 긍정적으로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입시제도 측면에서 청각장애로 인해 받았던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 듣기 수행평가와 모의고사, 수능 영어 듣기를 할 때 듣기 대신에 대본을 읽고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듣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오디오 듣기로 시험을 보면 3-4개씩 항상 틀렸었습니다. 하지만 대본을 받고 대본을 읽으면서 시험을 보면 대개 다 맞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물론 대본은 듣기를 보완하는 대신에 짧은 시간 동안 긴 영어 글을 빨리 읽어야 된다는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듣기와 대본 중에 괜찮은 것을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애인 전형을 중심으로 한 카페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장애인 전형은 뽑는 인원도 적고 정보가 별로 없어서 입시 준비할 때 의지할 곳이 없었고 굉장히 불안감이 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를 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장애인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다 보니 경쟁 의식이 생겨서 학습 동기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세라라는 네이버 카페인데 학부모나 학생이 가입하셔서 대학 진학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건데 저는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학 진학 준비를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 써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청각장애로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기. 두 번째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당당히 받기입니다. 어떤 청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분이 제 SNS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담임 선생님께 청각장애를 위해서 이제 대본을 보고 시험을 보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본인은 남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늘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보고 공감이 되게 많이 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복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 봐 괜히 눈치 보이고 죄책감도 약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 진학이든 뭐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심리적으로 장애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체적 한계를 가진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지는 당당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청각장애로 인해 음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음정은 감안을 해서 시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도 최대한 더 잘 듣기 위해 선생님께 앞쪽에 자리를 배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 시력이 안 좋은 아이들과 함께 자리 배치를 앞쪽에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배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한계를 두지 않되 장애인으로서 배려받을 수 있는 복지는 당당히 누려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제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